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의 야너주입니다. 자, 오늘 4월 14일 뉴스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뉴스들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두 번째, 좀비 기업이 10개 중에 4개나 된다. 세 번째, 미국 소비자 물가 정점 논란. 네 번째, 인터넷 대표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의 서로 다른 경영 전략.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셋플러스 강방천 회장이 왜 2등 기업에 투자했는지, 이렇게 5가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14일 열리게 되는데요. 하는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죠. 다만 2달 전인 2월 금통위에서는 현재 수준인 1.2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총재가 부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야너주가 매일경제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모든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1년 전보다 4.1% 오르면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오는 5월과 6월에 빅스텝, 즉 한 번에 0.5%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한국은행이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되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한국이 1.25%, 미국이 0.25에서 0.5% 사이인데요. 현재 기준금리의 차이가 0.75에서 1% 사이인데, 만약 미국이 5월과 6월에 0.5%씩 두 번만 올리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와 같아지거나 역전될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요, 회사채 금리, 시장 금리도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시장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올해 국내 기업의 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인 70조 원을 웃돌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이자 비용이 58조 원이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 수치인 거죠. 이렇게 이자 비용이 급등하는 데는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시장금리인 회사채 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11일 AA- 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요 3.8%를 기록해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요, 이자 보상 비율 또는 배율이라고 불리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을 미만하게 되면 회사가 영업을 해서 낸 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크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렇게 이자 보상 배율이 1 또는 100% 미만인 기업이 10개 중에 4개나 돼서 좀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을 해도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한다면 기업의 재무 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 창출 능력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설비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또한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은요, 높아진 이자 비용 부담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원재료 부담과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제품의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주목해야 하며, 금리 인상기에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낮은 기업, 재무 구조가 나쁜 기업들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 보상 배율은 쉽게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컴프fn가이드.com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fn가이드의 기업 정보를 나타내는 comp.fn가이드.com에서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종목의 이름을 검색한 다음 왼쪽에 기업 정보에 재무 비율을 클릭하시면 안정성 배율 밑에 이자 보상 배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2021년에 영업이익으로 51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자 비용은 4천억밖에 나가지 않아서 이자 보상 비율이 무려 120배에 달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이자 비용으로 내는 돈의 120배를 영업이익으로 번다는 수치이죠. 만약 이 이자 보상 배율이요 1보다 낮아지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이자 비용보다 못하다는 얘기이니까요. 내가 투자한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탑픽 뉴스로 전해드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월달 8.5% 상승하면서요 40년 내 최고치를 찍었죠. 자, 다만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입장으로 양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3월이 최대치지만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높은 물가 수준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3월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물가의 정점을 찍었다는 입장에서는요. 3월에 에너지와 식품 등 변동성이 심한 항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5% 증가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 대비 증가율은 오히려 0.5%에서 0.3%로 낮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물가는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물가 수준이 높은 수준을 앞으로도 당분간 꽤나 장기적으로 유지할 거라는 입장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혼란 속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와 기타 주택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비용의 경우에는요. 다른 품목보다 빠르게 올라가지만 내려가기는 더디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말까지도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나눠주는 물가가 최대치에서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인터넷 대표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의 다른 경영 전략이 눈에 띄어서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네이버의 경우에는요. 최고 경영자인 CEO 최수연 대표가요. 5년 내 글로벌 사용자 10억 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요. 글로벌 3.0 시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의 글로벌 1.0 시대는 라인을 통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진출했던 것, 글로벌 2.0은 스노우, 제페토,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안착했다면 글로벌 3.0 시대에서는 일본 시장에서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비즈니스에 강화하고 북미 지역에서는 웹툰을 주축으로 한 컨텐츠 비즈니스를 강화하며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서 메타버스와 VR 시장의 투자 강화도 밝히면서요. 글로벌로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CEO가 나서서 표명한 데 반해서요. 카카오의 경우에는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의 여러 영역의 M&A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막강한 자본력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수많은 엔터 컨텐츠사를 M&A 하면서요.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사에서 CJ ENM과 하이브에 이어 지난해 매출 1조 2천억 원으로 3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카카오엔터는 현재 SM엔터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회장의 지분도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사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는데 특히 금융위원회에서는 어제인 13일 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업 진출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대표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의 다른 경영 전략이 앞으로 주가에는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요. 바로 에셋플러스 회장 강방천 회장의 소식입니다. 자, 강방천 회장님은요. 유퀴즈에 나와서도 1등 기업을 사고 수면제 먹고 10년 동안 잠들어라 라는 간단한 투자 원칙으로도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렇게 1등 기업을 강조한 강방천 회장이 본인의 펀드에는 1등이 아닌 2등주에 왜 투자했는지를 밝힌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자, 가치투자의 대가라 불리는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 운영하는 코리아 리치투게더의 편입 비중 1위는 LG전자 우선주였는데요. 편입 비중이 무려 9.8%로요.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최대로 담을 수 있는 편입 비중 10%를 꽉 채웠다고 합니다. 코리아 리치투게더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 우선주를 편입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액티브 펀드로서 시장의 지수를 뛰어넘는 알파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 지수의 20%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배제했다고 강방천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밝혔었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앞으로 변화되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글로벌 경쟁사인 TSMC나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경쟁 우위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주장을 코리아 리치투게더의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주요 편입 종목을 살펴보면요. LG전자 우선주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하이브, 카카오, 미래에셋증권 EUB, 현대차 EUB 등을 포함했는데요. 여기서도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카카오를 편입했는데 카카오를 편입한 건 카카오의 확장성에 주목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방천 회장은요, 보통주 대신에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도 특징인데요. 보통주 대비해서 우선주의 괴리율이 높은데 그 보통주가 탄탄한 기업일수록 배당금을 적절하게 꾸준히 지급해온 종목일수록 결국에는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의 약 80에서 90% 수준으로 괴리율이 축소될 거라는 것에 베팅해서 우선주에 투자했다는 것도 특징으로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강방천 회장의 S+플러스 펀드뿐만 아니라요, 펀드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요,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 포탈인 세이브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세이브로를 검색하신 다음에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펀드를 클릭하시면 펀드 종합 정보를 클릭한 다음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펀드명을 입력하신 후에 보유 자산 명세를 클릭하면요, 오른쪽 표와 같이 해당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높은 순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진 않고요, 분기마다 업데이트 되니까요, 시차가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자,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4월 14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야너주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야너주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